자, 284페이지 29번입니다. 자,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문제가 별표가 5개입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 하는 등기가 아닌 것. 자, 부기등기도 가능하고 주등기도 가능한 것. 이 5개 지문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자, 권리의 변경.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기등기도 되고 주등기도 된다. 그러면 주부네요.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가 되네. 그래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하죠. 가등기는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요. 자, 말소등기는 전부죠. 전부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죠.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이 5개는 자꾸 연습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9번은 뭐예요? 별표가 5개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 30번이 되죠. 요 30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별표 5개짜리예요. 오늘 별표 5개가 많이 나오네요. 자, 부동산 일부나 권리 일부. 부동산 일부는 뭡니까? 부동산 자체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고요. 권리 일부라는 것은 두자로 원칙은 지분입니다. 한번 부동산 일부하고 친하지 않는 것,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분과 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용의권하고 친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의 부동산,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잘라봐요.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 즉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일물일건지 입에됨으로써 분할 절차를 밟고 이전 등기해야죠. 그러면 전자는 X. 자, 건물 지분이네요.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이거는 되겠죠. 자, 토지의 일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되죠. 이거는 X입니다. 자,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은 용의권으로서 지분하고 친하지 않죠. 이거는 X. 그러면 2번은 둘 다 X가 되네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번의 건물의 일부,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죠. 오고, 왜냐하면 일물일건지 A로서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이것도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3번이 됩니다.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 가처분은 부동산 일부, 자처분은 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죠. 그러면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 X가 됩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은 가능하죠. 토지 일부에 대한 가등기.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등기로서 이거는 안 됩니다. 지분에 대한 전세권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요 30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284페이지 요 29번과 30번은 초토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문제 31번이 있네요. 자, 31번과 관련돼서 등기 능력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서 등기가 되고요. 건물은 3가지. 정착성, 예기 분단성, 용도성,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1번에 그러면 조립. 조립은 뭡니까? 조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착성이 없죠. 등기 능력이 없네요. 저적점 및 컨테이너, 슬레이트 지붕주택. 요거는 다 갖췄죠. 그럼 등기 능력이 있다. 요거는 17의 기출문제가 되겠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점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이거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등기 능력 X입니다. 자,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 캐노피에 대해서는 비행기 앞 유리면을 캐노피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유기가 비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붕만 씌워놔요. 그러면 벽을 만들어 놓으면 기름 가스가 차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벽이 없음으로써 등기 능력이 없다. 오게 왜 바깥에 짜죠. 지붕이 없네요. 바로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면 특례법에 대해서 개방형 축사는 우사입니다. 소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1번의 방조제의 부대.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죠. X. 컨테이너터.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 5개 풀장은 뭐의 지붕이 없다.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우리 캐노피를 닭집이라고 그래. 닭집. 한 곳에 닫혔다 그래서 닭집. 우리말로 번진다면 자, 주벽이 없음으로써 등기 능력이 없다.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자, 문제 33번. 자, 문제 32번을 우리가 풀었고요. 자, 문제 33번을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하죠. 박스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더라도 저번에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 번은 변칙으로 풀어보고 하나는 정식. 그거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다고 제가 계속 변칙으로 푸는 것보다 그러면 뭐예요?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정칙, 변칙 이런 것도 한번 잡아야 돼요.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그러면 자, 기억에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이 작성이 완료된 후에 그 신청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고 처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안영창 교수님한테 계약법에서 뭘 배워요? 어사실현이라는 계약이 있잖아요. 제가 뭐다 주문을 했어요. 이름을 썼다. 그러면 어사실현이라는 계약이 이미 성립된 거죠. 반품하겠습니다. 안 되죠. 이름 이미 썼으면 사실이 있으니까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거랑 같은 의미로 약간의 어떤 감이 생기면 되겠죠. 자, 기억이 되고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니은의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단 용의권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용의권은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이걸 뺀 나머지는 된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소유권, 저당권 있다 하지 없다가 아니에요. X. 자, 디귿의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음으로써 등기 능력이 없다. 자, 니을과 관련돼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와요. 우리 물권법에서 대표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미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장래라는 단어하고 친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미음에 한 필의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일부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 임차권은 지상권은 가능하죠. 그러면 전자는 X예요.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음은 X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문장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과 리얼이 되겠네요. 고로 286페이지 맨 위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다구문제 무주사 문제들이 나오죠.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노업용 고정 온실. 그렇죠. 다 요건 갖췄네요. 도로법상의 도로, 실외. 그러면 지붕이 없죠. X. 계약상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에 있어서 노인정과 관리사무실 등기 능력이 있죠.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고로 정착성이 없다. X. 주유소 캐노피는 주벽이 없다. X.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죠.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고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에 따른 토지 통행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유류 저장된 거 등기 능력이 있고요. 사이로 저장 창고로서 등기 능력이 있고, 비각은 비석을 비만치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답도 중요하지만 답보다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관건이겠죠.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5번이 되겠네요. 문제 35번. 자, 이 문제 35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한 번 해놓고 리피트 하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35번과 관련돼서.
자, 등기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천법상 하천, 등기 능력이 있죠. 등기 기록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서 등기된 토지를 등기할 수 있다. 맞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끝에 가서 등기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겠죠. 계약상 공용부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두 가지 공용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로서 그래서 2번은 X가 된다. 자, 3번의 승강기, 발전시설과 같은 건물의 부대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거로 정착성이 없으므로 4번의 유류 저장 탱크 끝에 가서 있다. 이제 연습을 해야죠. 방조제 그러면 있다.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거는 방조제는 특히 학교론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교론에서도 이제 1번, 2번 아니면 1번과 2번은 토지와 관련된 거, 지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데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지. 그거 하나 포인트 잡고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토지라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토지 대장을 건축물 대장 이렇게 건치면 X가 돼요. 그러면 방조제, 토지 끝에 가서 있다. 이러면 끝나겠죠. 자, 문제 35번입니다. 자, 문제 36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36번입니다. 자, 등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등기 원인의 등기 목적인 권리 소멸 약정과 관련 사항은 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약정 등기할 수 있다. 약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인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 특약과 약정과 합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정이 있다. 신청서에 기록하면 등기부에도 기록해줘야 된다. 대표적인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죠. 등기부에 기록함으로써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되겠죠. 1번은 맞다. 해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토굴입니다. 토굴은 뭡니까? 땅굴이에요. 그러면 땅굴이 등기가 된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더병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공인중개사 준비하지 않고 땅굴을 열심히 파서 등기하면 재산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굴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굴 포인트 없다라는 거네. 자, 3번은 부동산 등기에 독립된 건물로서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표지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우리 안영찬 교수님한테 뭘 배워요? 목사 임신이라는 게 배워요. 당사자의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신의칙. 이 신의칙이 바로 조리로서 사회적 통념의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은 맞다. 자, 4번에 시장 건물의 점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거기까지 잘라요. 그거는 대표적인 집합 건물의 대상으로서 구분 점포가 돼요. 구분 점포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등기 능력이 있다. 단 뭐예요? 저기 이제 변소. 그래서 거기 가끔 가도 변소가 뭐예요? 변소가 뭐기는 화장실이죠. 그래서 좁도 계단 변소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이제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하 주차장은 등기 능력이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재미있게 풀어나가면 좋아요. 그냥 답을 주었는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시험도 중요하지만 뭔가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도인이라는 게 있고요. 편지라는 게 있고 편지라는 게 있어요. 편지라는 게 있고요. 자, 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인과 편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은 바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도인이라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거고 편지라는 것은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강생과 관련돼서 강호 조율이 될 수 있는 거. 강사와 학생들은 뭐예요? 우리 지식을 같이 훔치고 그러면 수강생들은 우리가 뭐예요? 합격증을 훔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인과 관련돼서 편지 우리가 훔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도인이 되지 말고 지식을 훔치는 뭐예요? 회원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 불타 말할 게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참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침묵은 때로는 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말없이 말을 하면 기가 빠져요. 기가 빠지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날까지 뭐다 침묵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과 도전에 그건 뭐다 꼭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틀림없이 합격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누님도 합격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동생도 합격하실 거고 우리 모두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절실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은 두 가지 의미를 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적절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태해지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쌓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뭐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계획표에 맞게 철저하게 해둬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오해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강의도 참 오래 했죠. 오래 하는데 뭐다 수강생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동강 수강생 형님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동영상 수강생은 인간도 아니냐? 그거는 뭡니까?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도 아니다. 그 말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매우 엑셀런트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맞아, 인간도 아니다. 그만큼 절제력도 대단하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시간은 대단한 걸 표현했는데 그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은 인간도 아니어야 돼. 그만큼 절제력을 키워나가면서 계획에 맞게 강의를 들어줘야 돼. 오늘은 뭡니까? 을하수 해가지고 6과목이 있다. 월요일날은 내가 안 교수님을 보겠다. 안영창 교수님을 보겠다. 화요일날은 내가 뭐예요? 한동균 교수님을 보겠다. 그러면 수요일날은 뭡니까? 거기 공법 교수님을 보겠다. 그러면 정민수 교수님을 보겠다. 수요일날은. 목요일날은 뭡니까? 목요일날은 누굴 봐야 돼? 장재원 선생님을 보겠다. 중개사법 선생님. 금요일날은 저를 보셔야죠. 왜? 세법은 뭡니까?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 동생은 16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도 금요일날 공시법을 잡고 토요일날 뭡니까? 세법을 잡고 나머지 시간에 또 민법 학교론을 잡아가는 거. 동생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뭐 저보다는 뭐 8문제가 덜 출제되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이르지 마세요. 또 뭐 우리 동강수강생들도 인터넷에 아이고 우리 뭐 갑성이가 우리 동생 뒷담화쳤다. 뒷담화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상호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을 할 때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없다라는 게 참 세상 서글프게 만드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더배움 회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고 얼굴을 감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간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민법에 대해서도 공신력, 선의취득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등기법에 대해서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강사들 간에 수험생들 간에 공신력은 있지 않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문제 37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37번은 뭡니까? 그 어려운의 15의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15의 기출문제까지 거. 15회 한번 봅시다. 15회는 뭐예요? 15회 때도 그래요. 우리 수강생 형님님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떨어져서 투쟁을 했어요. 투쟁을 해서 뭡니까?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분이 50분으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권리라는 것은 행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민법에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점유취득시효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5회 때 기출문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까짓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이걸 툭 치면 우리 민법 교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계약법이 있죠. 해지 공통점은 뭡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정도에서 해제하고 해지의 공통점은 뭐냐? 이러면 안 돼요. 계약이겠죠. 우리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함으로써 물권적 효과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무효면 물건이 영향을 받아서 물건이 즉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7조라는 그러면 1번은 맞다. 웃고 넘어가야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툭쳐요. 약정이라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등기해야 지분이에게 양수할 수 있죠.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계기는 등기 없이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겠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X. 자, 상속 툭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네. 187조. 포괄 유정은 툭 치면 187조. 그러면 특정 유정은 186조가 되겠죠. 그러면 상속 유정과 상속과 포괄 유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근데 등기하여야 그렇으니까 틀렸죠.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 우리 이제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이 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이행 판결의 A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형성 판결의 A는 뭐예요? 바로 형성 판결의 A는 뭡니까? 바로 187조 판결이죠. 나머지는 186조라는 거예요. 확인 판결의 A는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하고 단독 신청하고 세팅이 구성돼야 되고 확인 판결과 소유권 보전 등기가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과 187조가 형성 판결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행 판결은 186조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판결의 확정으로 틀렸죠.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에 한해서겠죠. 그럼 4번은 X다. 자, 그 다음에 저기 5번의 수용입니다. 수용을 탁탕 쳐요. 탕탕탕 치면 어사 표시가 없다. 그럼 탕탕탕 치면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등기하여야 틀렸죠. 정답은 1번까지 거. 뭐예요? 이게 15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15의 기출문제는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요? 상대적으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쉬웠다. 갑자기 난이도가 튄 해가 바로 15회라는 거예요. 근데 15회 때 또 한번 튀었었죠. 자, 언제 또 난리가 났었느냐. 8회 때 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8회 때 요렇게 갔다가 8회 때 요렇게 한번 튀었다라는 거예요. 8회 때. 그래서 15회 때 한번 튀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다 8회를 한번 7회를 곱해봐요. 22회 때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쳤어요. 지금 15회 때에서 꾸준히 이렇게 크게 변동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팍 난이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8번을 가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187조를 고르라는 거네. 건물 신축, 공유수매 매리주의, 소유권의 취득 187조. 그러면 O. 상속 포괄 유정 187조. 시효 취득. 요게 이제 요게 디귿과 관련돼서 우리 24회 때 2.5점짜리죠. 그러면 취득하려면 와라. 등기하라. 요거는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의 이행 판결이 나왔네. 이행 판결은 186조. 등기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도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죠. 그래서 186조.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기는 것.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38번을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39번은 이제 등기 효력. 앞에다 등기 효력은 별표 뭐예요? 별표 3개 나왔으니까 요거는 하나 유사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자,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할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죠.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그랬으니까 아직 정답이 안 나왔네. 1번 X. 자, 재직권에 대한 등기, 혈경 등기와 앞에 건물이 생략됐죠. 앞에 건물이라고 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거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가 되겠죠. 2번 X. 자, 3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나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갖춰야 돼. 그럼 186조가 되고요. 임차권은 뭐다?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성립하나 등기하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앞에 저당권이 빠져야 되겠네. 그래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4번의 소유권 이전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4번도 틀렸다.
5번의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죠. 3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0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0번은 등기 권리순위,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순위 확정적 효력을 연습하라는 거네요. 그럼 똑같은 문제들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걸 봐봐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할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에 전후해야지며 등기의 준우는 등기 기록 중 동구, 동구가 뭐예요? 동구가 바로 같은 구가 되겠죠. 동구는 같은 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구가 뭐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동구는 순위번호, 같은 구는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에 한다. 2번은 뭡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구. 동구가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일반인들이 모르더라. 같은 구. 같을 동자 써서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가 됩니다.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의 구분 건물. 앞에 오는 건물이 있네요. 뒤에 토지가 보이고요. 그러면 아까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거.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그러 정답은 3번.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의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고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전후에 한다. 맞네요. 가등기에서 번등기할 때 번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 그럼 정답은 3번이고 40번은 뭐다? 대표적인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문이 되겠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이네요. 요 41번 문제는 뭐다? 정리 좀 해주세요. 요 문제 41번도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3개 해놓고 41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돼.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만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1번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히 요 2번과 관련돼서 특히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으로서 둘이 손잡고 갔어요. 그럼 전 소유자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해서 그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되죠.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5번과 3번과 관련돼서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요 3번 지문에서 포인트는 상속인입니다. 그럼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속인 등기는 제3자 이한 신청으로서 상속인이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상속인이 피상속인에서 뭐다 매수인한테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 이게 뭐가 돼요? 포괄 승계인에 한 등기, 즉 상속인에 한 등기가 되죠. 3번의 X. 자, 가등기 줄자 나와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고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의 말소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없죠. 단지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은 한번 보죠. 담보 동그라미. 담보를 턱 쳤어요. 뒤에 갱매가 보여야 돼요. 갱매로 점프. 갱매가 보이면 뒤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은 실체법상 효력으로서 뭐요? 바로 가담법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요 5번 질문 담보 특치고 경매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과 관련돼서는 참 좋은 문제예요. 이것도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요 5개 지문은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기 아닙니다. 요 5개는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됩니다. 5개 지문은. 42번으로 가죠. 자, 문제 42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의 추정력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인 이익만을 위해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hen겨도 인정된다. 오케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절차의 적법, 권리의 적법성, 등기 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며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는 경우 이런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절차 혼인의 부당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죠. 5번의 전 소유 명의 허무인, 등기 명의자가 매수인 아닌 경우, 등기 절차에 이상이 있음을 각각 판명된 경우 및 등기 기록 자체에 대해서 부실한 등기 및 명백한 경우도 추정력이 미치다. 그때는 추정력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3개의 자리가 되겠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42번에 대해서는 풀어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3번입니다. 자, 43번과 관련돼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못한다. 이걸 5자로 얹으면 이중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툭 치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수리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맞네요. 등기의 추정력은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죠. 갖고, 을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인정하며 표제부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출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 후등기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매무효인 매매약을 은유라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5번 지문은 툭 치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배웠던 진정 명의 회복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번과 관련돼서 이 문제도 자 우리 잘 다뤄놔야 돼요. 문제 43번에 대해서도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라는 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요게 봐요. 자 문제 29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문제 30번, 그 다음에 문제 35번, 문제 41번, 문제 42번, 문제 43번 하나, 둘, 셋, 넷, 5, 6개. 요거는 대표적으로 계속 리바이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바로 4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